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획을 세운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격증을 한참 준비를 할 당시에, 그때 특히 이 종목 중에 하나를 언급을 하자면,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네, 뭐 지금은 단일 등급이죠. 예전에는 이제 1급, 2급, 3급이 나눠져 있었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예전엔 3급이라는 종목도 원래 존재하긴 했었는데, 이 두 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정규 시험이라고 해서 원래 상설 시험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고, 정규 시험만 1년에 4번씩 진행하는 구조였죠. 네. 1년에 4번씩만 진행하는 구조였던 시절이 존재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시험 규칙을 진행하던 시기에 당시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과거 얘기를 왜 꺼내는 거냐면은, 당시 제가 이거 자격증 준비했던 그 경험 사례를 좀 남김으로 해서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혹시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어떤 그 일환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유용한 정보 제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영상을 제가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었냐면은, 당시에 이제 이게 1년에 4번씩 진행하는 구조다 보니까, 저는 직접 학원을 다녔습니다. 네, 학원을 다니면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네, 필기 시험 준비랑, 필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준비 교육을 받았죠. 네. 저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방식의 수업을 아예 안 했습니다. 원래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도 유행을 했었고 그런 게 많이 존재하긴 했었는데, 인터넷 강의 수업 방식을 저는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너무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았어요. 제가 판단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학습을 해야 될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체감을 저는 많이 그렇게 체감을 했거든요. 이거 단어 학습을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한 적어도 계획을 1년 잡고 해야겠는데? 네, 그래서 1년을 잡고 했죠. 네. 1년을 잡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2년 걸렸습니다. 네, 실제로. 네, 실제로 2년 걸려서 합격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오버타임이 된 거죠. 근데 오버타임이 발생됐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막 되게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많은 저 자격증 준비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탈락률이 높고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주 그러니까 잔머리를 잘 쓴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 아주 고도의 잔머리를 잘 쓴 거죠. 왜냐? 시험 횟수를 어떻게 했어요? 상설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거의 매일 있죠. 거의 매일 진행하죠. 네. 어쩌다가 공휴일 끼거나 진행 안 하는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껴있긴 하지만
거의 1년 365일 중에 거의 매일 진행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진행을 바꿨어요. 그 저는 내심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제 시험이 자주 있으니까 여러 번 볼 수 있겠네. 예. 여러 번 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장점 단점이 있죠.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존재할까요? 장점은 자주 응시를 하니까, 네, 보다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 세우기가 가능해지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뭔지 아세요? 응시료가 그만큼 많이 깨지죠. 네. 응시료가 점점 불합격 횟수만큼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장점, 단점을 제가 한 가지씩만 언급했는데, 이건 장점이라 그럴지 단점이라고 할지 제가 사실 좀 딱 잘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다르니까 어떤 특징이 또 이제 어떤 특징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냐면은, 되게 너무 기간을 급하게, 너무 기간을 짧게 잡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은, 빨리빨리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습관이 자꾸 자격증 시험 준비에 그대로 묻어나는. 네.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데 자꾸 이거 빨리 해야 돼. 자꾸 이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영상 그냥 끄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저도 불합격을 많이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합격을 몇 번 해보고 그런 어떤 기간을 좀 1년에서 2년 동안 소비 기간을 가져서 그 시간을 쓰면서 합격을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항상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예.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어떤 내용을 하나를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여러분들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단어의 어떤 깊이 있는 배경을 이해하기까지 진짜 하루가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진짜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러죠. 아마 저도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거를 제가 당시 준비를 할 당시에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후자 쪽이거든요. 예,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데 일주일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머리가 나쁜 거죠. 정말 머리가 돌머리. 네, 정말 머리가 돌머리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수를 하셔야 돼요. 남들이 돌머리라고 놀려대도 객관적으로 전 답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답을 해요. 아니 그럼 어떡하냐, 내가 머리가 나쁜데. 머리가 나쁜데
단어 이거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은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을 때 못 맞추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자꾸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약간 좀 변질돼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문제랑 답을 암기법으로만 그 필기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원래 그 문제랑 답을 만약에 객관식 문제 한 문제를 본다 그랬을 때 객관식 문제 한 문제는 한 2시간 동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약간 느린 스타일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아직도 이 규칙을 저는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 하나에 등장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를 검색조차 하질 않아요. 검색을 해서 뭐 주로 이제 뭐 위키백과나 뭐 이런 어떤 백과사전에 그 등록되어 있는 단어 풀이 그 문장을 읽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 쓱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원래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항상 그래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원래 자격증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객관식 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최소 2시간까지도 나는 붙잡고 있을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려면 항상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 기간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한 1년 잡고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1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기간을 만약에 내가 계획을 잡고 자격증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개인마다 다를 건데 1년에 2개 종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2가지 종목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개 종목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뉜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2개를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1개를 준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럴 거예요. 이거를 되게 비난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왜 비난하죠? 네? 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1년에 1개 종목 준비하는 걸 왜 비난을 하죠? 아니 머리 나쁜 사람이 시험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제가 한 말이 틀렸나요? 나는 머리가 더럽게 나빠서 나는 진짜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 1년 잡고 아니면 2년 잡아야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국가기술 자격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대부분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대부분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술 자격법상 명시되어 있는 건데 필기 합격 후 유효기간이 2년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이걸 2년 잡고 준비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건가요? 나는 필기를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이 필기 일단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필기 시험 준비를 1년 해야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나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걸 무조건 비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필기 시험을 1년 잡고 준비한다?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네? 제가 당시 그랬어요. 이게 1년에 4번이었잖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워드 프로세서가. 네, 1년에 시험이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 아예 전제가 여유롭게 준비하자였습니다. 예. 약간 대기만성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대기만성 체질입니다. 대기만성 체질이라는 게 무슨 용어인지 여러분 뜻을 설명드릴게요. 대기만성. 자, 대기만성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예,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자격증 공부하는데 이 사자성어가 그대로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 모티브가 굉장히 예전부터 어땠냐면, 사실 제 예전에 지냈던 그 가정집에서도 되게 그런 문화가 강했는데, 뭔가를 자꾸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지조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를 되게 굼뜨고 되게 항상 제가 동작이 느리고 뭔가 생각하는 것도 항상 속도가 느리고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 그래서 되게 가족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 굉장히 느리거든. 네. 굉장히 느릿느릿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에서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뭔가를 빨리빨리 하는 문화는 사라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물론 나는 좀 공부를 잘하는 체질입니다. 나는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고 나는 좀 지식이 좀 해박한 편이라서 단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자격증 공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뭐 자격증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공부 방법을 어느 정도 좀 터득을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전문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자격증을 생판 처음 준비하고 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지식이 없다. 그러시다면 이 대기만성 체질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필기를 1년 잡고 해야겠다? 문제가 없다고요. 문제가 없다니까. 진짜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 외국의 선진국들 더 우리나라보다 공부를 잘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부 방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빨리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꾸 자격증 시험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 성격 급한 사람들. 항상 그러잖아요. 실수해서 탈락하는 경우. 아니,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응시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급하게 막 뭔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해서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진짜 이거 여러분들 대기만성 체질로 진짜 시험 준비하셔야 돼. 예. 그래서 저는 대기만성 체질이에요. 진짜로.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증들은 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뭐 빨리 풀고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예. 빨리 푼다고요? 빨리 푸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다가 실수하면은 오히려 탈락인데? 예? 지금 자격증 시험, 작업형 시험의 대다수의 사례가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예. 뭔가를 벼락치기 식으로 한다든지 시험 준비를 벼락치기 식으로 한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예. 반드시 버려야 될 최악의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망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필기 합격하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벼락치기로 공부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필기에서 원래 알아야 될 내용을 몰라가지고 실기에서 다 탈락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실기 탈락자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실기 탈락 비율이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특정 종목을 언급하겠습니다. 주관식으로 진행하는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는 분들이 실기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필기를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빨리 합격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에 잡힌 거죠. 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기에서 줄줄이 탈락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 시험의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지켜본 결과 이런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돈을 쓸 때는 쓰셔야 돼요. 돈을 쓰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스펙에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내 스펙에 투자를 하는 것은 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한 경우에는 진짜 30만원, 40만원까지 쓰셔야 돼요. 네. 이거 소비하는 게 아깝다고요? 그럼 자격증을 어떻게 공부하려고? 맞잖아요. 지금 시험 3년 동안 이거 기능사 보신 분들, 2년 동안 유효기간, 필기 유효기간 동안 보셨는데 탈락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학원 다녀야 되나? 막 5만 가지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건데, 이 비용을 쓰는 거를 만약에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이상의 금액을 썼어요. 예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요, 이거 이상의 금액을 썼어요. 그리고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 자격증 공부하는 동안 시행착오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 이거를 되게 막 꼰대 마인드라고 여러분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걸 꼰대 마인드라고 생각한다면 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진짜예요. 이 정보처리 기능사는 뭐 제가 특정 자격증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건 이 벼락치기 습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요. 네? 이런 습관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버려야 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출판사 책을 단순히 한 권 사가지고 되겠지? 이 습관도 버리셔야 돼요.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단어를 매번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다. 반드시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습관.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검색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습관이 가장 필요해요. 이런 거를 심화적으로
대기만성 체질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뭔가 윤곽이 나와요. 특히 실기가 주관식인 경우에는 얘를 더 실천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필기 유효기간 2년 만료돼가지고, 네, 거의 지금 한 8번 이상, 실기 주관식 시험을 탈락한 경험자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사례에 놓이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을 건데, 제 경험상, 제 견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실천을 해보십시오. 좀 기간을 여유롭게 잡고. 만약에 다시 필기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필기 합격하시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하더라도, 중요한 건 필기 단계에서부터 얘를 좀 실천을 해주십시오. 이걸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각자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서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애초에 다르게 되면은 달리기를 할 이유가 없죠. 어떤 학자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실제로 뭐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리학자분이신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달리기 경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서로 나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방식의 속도에 맞게 조절을 해서 걸어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세상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란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 얘기해서 제가 죄송한데, 입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줄 세우기 경쟁을 하잖아요. 맞잖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다 30명, 40명 몰아넣고 막 등수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막 등수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사람이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런 입시 경쟁 모드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물론 같은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인 거고, 맞잖아요. 내 주관적인 어떤 그런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세우셔야 된다고. 빨리 하려고 하면 실수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제가 자격증 공부하면서 항상 내세우는 철학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솔직히 저도 제가 기사 등급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기사 등급 자격증을 절대 단기간 안에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업기사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 방식에 서로 달려가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건 여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라이프가 필요해.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사실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한 배경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정말 워라밸 있게 정말 자격증 공부하고 싶으세요? 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모르겠어요. 뭐 계획을 잘 세우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잘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도저히 나는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러신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진짜로 이걸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강제로라도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옆에서 누가, 여러분 저기 집에서 독학하는 경우에는, 혼자 시험 준비하는 경우는 하루 뭐 그냥 공부 안 했다 그래가지고 문제 생깁니까? 네? 맞잖아요. 누가 혼내는 사람이 없잖아. 맞잖아요. 누가 지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자격증 시험 혼자 공부하는데 하루 안 했어요.
누가 옆에서 지적합니까? 지적 안 하죠. 맞죠?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런 어떤, 정말, 이런 나 자신의 어떤 행동을 나 스스로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을 되게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소방설비 기사나 뭐 여타 여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있잖아요. 특히 지금 50대, 한 40대, 50대, 60대 분들, 이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공부합니다.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매일 같은 시간에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격증 합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게 맞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혼자서 그냥 집에서 책 한 권 띡 사가지고 뭐 인강 보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본인이 그렇게 선을 그어서 생각한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오버타임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격증 합격할 수 있어요. 기능사를 너무 이제까지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천을 되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체질로? 대기만성 체질로. 이해되셨죠? 진짜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 자격증 합격 못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가진단을 한번 잘 해보세요. 내가 어떤 체질로 공부를 했었나? 네. 그래서 벼락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는지 좀 다시 한번 네, 자가진단을 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굉장히 자격증 시험장 가면은 50대 이상 응시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제가 시험장 저도 매 회차마다 시험장 가거든요. 가면은 정말 50대 이상 분들 많이 목격합니다. 이분들은 낭떠러지 상황이에요. 낭떠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60대 분들도 그래요. 더 일하고 싶다 이거죠. 더 일해야 되니까. 근데 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증을 따오라고 하니까. 나라법이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자격증 취득하라고. 그래서 미친듯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완전 살벌한 전쟁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